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쩌면 우린 월드클래스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 덕분에 월클이 된 한국 선수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프로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를 인정하고 적응을 도우며 친하게 지내왔던 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함부르크에서 데뷔하고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어떤 동료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고 1학년 시절 대한축구협회의 우수 선수로 뽑혀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떠났던 손흥민 선수는 사비를 들여 현지에서 축구를 더 배우는 등 남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해 대한민국의 8강을 이끌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의 대포알 같은 장거리 슛은 웨스트햄전 장거리 슛과 흡사할 만큼 놀라운 임팩트를 자랑합니다. 그 후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로부터 유소년 팀 계약을 제안받고 독일로 다시 한번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유럽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많이 외로워요. 혼자 있기에는 정말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친구들을 찾게 되고 엄마 아빠가 와 있어도 다른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싶은 그런 외로움이 진짜 있어서 거기에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독일 사람들의 동양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당시엔 손흥민 선수가 크게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겪은 상처는 손흥민 선수에게 깊게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어릴 때 독일 가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힘든 생활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꼭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근데 손흥민 선수는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한 후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걸 실력으로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이렇게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실력으로 갚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성장 속도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0년 6월 2군을 거쳐 1군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18살의 나이로 프리시즌 9경기 9골을 넣었고 정규 시즌 1군 선발 데뷔전에서 바로 데뷔골을 넣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함부르크에서 뛰던 반 니스텔루이는 손흥민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망주가 단숨에 팀의 주전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부르크 시절 초기 손흥민 선수는 반 니스텔루이, 페트리치, 게레로라는 주전 공격수들이 빈틈을 보일 때 선발 출전 기회를 노려야 하는 유망주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 공격수들의 빈틈을 노리는 다른 선수들과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톨가이 아슬란이었는데요. 둘 중에 누가 먼저 기회를 받아 선발로 나가더라도 서로 교체가 되며 들어오거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심이 들 수 있는 관계였지만 손흥민 선수와 아슬란은 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아슬란이 나이는 2살 더 많지만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2009년 함부르크에 입단한 동기였고 성격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격히 친해진 것 같은데요. 외로웠던 함부르크 생활에서 반니는 손흥민 선수에게 형 같은 존재였고 아슬란은 단짝 친구 같은 존재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로 인해 아슬란이 다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다른 친화력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였지만 훈련 중에 동료 선수와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첼시 출신 수비수 라이코비치는 손흥민 선수와 주먹질, 발차기를 할 정도로 크게 싸웠습니다. 라이코비치가 훈련 중 득점 기회를 놓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골대로 차라 라고 비아냥거렸고 이를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플레이에 못마땅한 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코비치는 이런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라이코비치가 먼저 날린 주먹을 손흥민 선수가 피했지만 이 상황을 말리면서 뒤에 있었던 절친 아슬란이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라이코비치에게 발차기로 대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슬란은 부상을 당한 후 다음날 인터뷰에서 저는 손흥민을 그 상황에서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피가 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웠어요. 손흥민은 그 이후에 라커룸에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비치는 그 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세한 싸움의 전말과 진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동양에서 온 선수가 아니라 유럽 선수였다면 라이코비치가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종과 국적이 같아도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 동료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다툼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자신보다 3살 많은 형인 라이코비치에게 버릇없이 대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코비치는 원래 난폭하기로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평소 훈련과 시합 중에 거친 행동을 많이 해왔고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심판에게 침을 뱉어 1년간 출전 금지 조치를 받을 정도로 매너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부르크 핑크 감독도 싸움의 원인은 라이코비치에게 있다고 봤는데요. 핑크 감독은 라이코비치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선수라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라이코비치는 사건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핑크 감독은 거짓말쟁이이고 이중인격자다. 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라이코비치는 4개월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며 23세 이하 팀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핑크 감독의 말대로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격해질 때가 있지만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특히 팀 동료 간의 폭행은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싸움을 말리다 이마 부위를 4바늘이나 꿰매게 된 아슬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둘 사이의 우정은 더 각별해진 것 같았는데요. 아슬란은 부상에서 회복해 한국에서 열린 피스컵에 손흥민 선수와 같이 참여했고 손흥민 선수 옆에는 늘 아슬란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단짝이었던 아슬란과 한국 음식을 먹는 사진 등을 SNS에 공개하면서 사적인 시간도 공유하는 절친임을 알렸습니다. 아슬란은 피스컵 당시 손흥민에 대한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난 절친이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한국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한다. 어쩌면 손흥민은 절친을 넘어 형제 같다. 유소년 팀에서부터 손흥민을 지켜봤었고 그때부터 재능이 넘쳤다. 우리가 서로 흡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함께 뛸 수 있다. 경쟁이라기보다는 동반자다. 라고 밝히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의 바람대로 함부르크는 2012-2013 시즌 아슬란을 중앙 미드필더로 자주 출전시키면서 손흥민 선수와 아슬란이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추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7라운드에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시즌 4번째 골은 아슬란의 패스를 받아 넣은 것이었는데요.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받아 드리블로 수비수 2명을 제치며 득점했고 이 골은 라운드 베스트 골로 선정되며 손흥민 선수는 득점 랭킹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9라운드에서 시즌 5호 결승골까지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 3연패로 시작된 팀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아슬란과 함께 핸드폰 배경화면에 함부르크 팀 순위표를 설정한 것이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이렇게 절친인 만큼 동반 출전했을 때 함부르크의 성적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팀 성적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즌 막판 분데스리가 최강인 미넨 원정 경기에서 0대7로 크게 뒤진 상태로 아슬란과 교체되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인츠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11골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중하위권 팀에 머무르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재능이 워낙 뛰어났고 더 큰 클럽들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을 위해 이적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슬란은 소문이 무성했던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몇 년 더 남는 것이 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가 남는 것이 그에게도 팀에게도 좋은 일이다. 손흥민은 충분히 더 성장한 이후에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 반더바르트가 손흥민에게 이적을 미루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다.
나는 그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했고, 수민 선수에게 만약 너가 우리 팀과 맞서 뛰게 된다면 내가 널 끝장내 줄 거야 라고 농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결국 수민 선수의 레버쿠젠 행이 발표되자 아슬란은 누구보다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슬란은 손흥민을 잡지 못한 함부르크를 원망했는데요. 함부르크에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었다. 사실 도르트문트 이적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제 내 절친인 손흥민이 떠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 단계 발전하고 싶은 손흥민의 심정을 이해한다. 손흥민은 좋은 친구다.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항상 연락하고 지낼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절친이었던 아슬란도 도르트문트 이적을 예상했다는 것을 보면 이때 클롭의 도르트문트로 갔다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긴 합니다. 결국 레버쿠젠이든 도르트문트든 같은 리그이기 때문에 아슬란과 수민 선수는 이제 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민 선수는 이적이 결정된 후 이제는 전 동료인 아슬란이 그리울 것이다. 함부르크 시절 내내 그와 함께하면서 많이 웃었다 라고 밝히며 이적하는 순간에도 아슬란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레버쿠젠 소속으로 친정팀인 함부르크와 상대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수민 선수는 함부르크에 몇몇 좋은 친구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톨가이 아슬란과의 대결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소년 때부터 한 팀이었던 둘의 첫 맞대결은 어땠을까요? 수민 선수는 해트트릭에 한 개의 도움까지 추가하며 팀의 5대3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아슬란은 수민 선수를 막기 위해 가격한 태클로 경고를 받으며 승부의 세계는 냉혹함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친한 친구로 돌아온 수민 선수와 아슬란은 서로 유니폼을 교환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슬란은 이 경기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거친 파울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나의 형제다. 오늘은 손흥민의 날이었다. 그에게 완벽한 날이다. 라고 말하며 팀에게는 아쉬운 결과였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만난 두 선수, 이번엔 함부르크의 홈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를 앞두고 강등 경쟁을 겪고 있는 친정팀 함부르크와 친구 톨가이 아슬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우리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진출하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슬란과 함부르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결과에도 전달되었던 걸까요? 손흥민 선수는 골운이 따르지 않으며 득점하지 못했고 팀도 1대2로 패했습니다. 시즌 막판에 펼쳐진 이 경기는 결국 함부르크의 승점 1점 차 잔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 레버쿠젠의 챔스 진출에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브레멘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했고, 레버쿠젠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시키는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코펜하겐과의 생애 첫 챔스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결승골을 넣었고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오르겠다는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날 경기를 마친 손흥민 선수는 당시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는데요. 얼음물을 들이붓고 그 다음에 할 사람을 지목하는 이 릴레이 챌린지, 손흥민 선수를 지목한 사람은 바로 아슬란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팀에서 뛰고 있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끈끈한 우정을 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선수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 그것도 입단 동기로 우정을 나눴다는 것은 평생 갈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현재 활약하는 무대가 같지 않아서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으로 넘어왔고 EPL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계 독일인 아슬란은 터키와 독일의 연령별 국가대표를 거쳤지만 성인 국가대표팀엔 들어가지 못했고 독일, 터키, 이탈리아 리그를 거쳐 현재는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슬란은 호주 리그로 진출한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무척 그리워했는데요. 나의 형제 손흥민이 너무 그립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다. 기억이 생생하다. 24시간 내내 함께하며 놀라운 시간을 보냈다. 손흥민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해줬던 기억도 난다. 손흥민과 나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손흥민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고
손흥민이 해낸 성과가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많은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왔지만 어린 시절 24시간 붙어 다녔던 친구 함부르크에서 만난 아슬란이 있었기에 외로웠던 타지 생활을 버티고 더 유창한 독일어까지 가능해지면서 순조로운 유럽 클럽 커리어를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르크 시절에는 톨가이 아슬란이 그런 친구였지만 레버쿠젠에서는 바로 이 선수 골키퍼 레노가 있었습니다. Because he was a close friend of me when we played together in Leverkusen. So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에는 적응이 되어 있었지만 오랜 시간 함부르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레버쿠젠에 빨리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워낙 사교성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였고 구단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레버쿠젠에 입단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나눌 친한 동료가 필요했는데요. 레노는 손흥민 선수가 입단할 때부터 따뜻하게 안아주며 팀 합류를 반겼다고 합니다. 사실 레노는 골키퍼치고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1군에 자리 잡은 선수인데요. 2011년 레버쿠젠 골키퍼들의 줄부상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오면서 기회를 잡았고 그해 골키퍼로는 가장 어린 나이인 19살에 챔스에 데뷔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주전 골키퍼를 깨찬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도 이미 수차례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첫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함부르크 소속이던 손흥민 선수는 게레로와 투톱으로 나왔지만 슈팅 1개만을 기록했고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동안 레노가 지키는 골문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레노의 선방을 먼저 뚫어낸 한국 선수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던 선배 구자철 선수였는데요. 당시 이 골은 구자철 선수의 데뷔골이기도 했는데요. 추후 구자철 선수는 레노가 지키던 레버쿠젠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레노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그 이후에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3경기 더 출전했지만 레노가 지키는 레버쿠젠의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2012-2013 시즌 최종전에서 함부르크는 레버쿠젠에게 0대1로 패했고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출전의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이었던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의 로망인 챔스 티켓과는 거리가 먼 클럽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르트문트 전에서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지만 미넨과 레버쿠젠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지 못했고 함부르크에서의 한계를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에 이적한 직후 레노와 손흥민 선수는 급속히 친해졌습니다. 두 선수는 92년생 동갑이었고 레버쿠젠에서 이미 자리 잡은 레노는 특유의 편안한 성격으로 레버쿠젠 시절 내내 손흥민 선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팀에서 가장 각별한 선수와 호흡이 잘 맞는 선수를 묻자 친한 선수는 골키퍼 레노고 경기장에서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카스트로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성격적으로는 더 활발한 성격인 벨라라비와 더 맞았을 수도 있지만 든든하고 묵직한 레노에게 더 많은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골키퍼와 공격수는 위치상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패스를 주고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훈련 때는 오히려 적이 되어 상대의 슈팅을 막고 뚫어야 하기 때문에 레노와 손흥민 선수가 친하다는 것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레노와 어떻게 친해졌는지 묻는 질문에 레노가 라카에서 제 옆자리를 써서 둘이 운동하기 전까지 맨날 수다를 떨고 나가곤 한다. 주변에서는 친해지기 힘든 포지션 선수들끼리 친하다고 특이하게 보긴 하는데 편하고 좋은 친구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보통 전반기가 끝나면 긴 휴식기 동안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전지훈련장에서의 영상을 보면 어떤 선수들끼리 친분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전지훈련에서 손흥민 선수가 레노에게 장난을 치고 쉬는 시간에 탁구를 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입단 첫해 손흥민 선수에게 레노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노의 SNS에는 아직도 손흥민 선수와의 사진을 꽤 많이 볼 수 있고 두 선수는 늘 가까운 거리에서 특유의 훈훈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레노는 한식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서로 친하다 보니 레노는 한국식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듯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에서는 배꼽 인사로 손흥민 선수를 축하해줬고, 브레멘과의 최종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챔피언스리그를 결정짓자 레노는 손흥민을 등에 업고 한참 동안 어부바 세레모니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즌이 끝난 뒤 레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나는 서로의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원정을 가는 구단 버스와 숙소에서도 함께 지낸다. 손흥민은 좋은 친구다 라고 밝히며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노가 단순히 손흥민 선수와 친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훈련 때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야 했던 레노는 그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알고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챔스에 진출한 레버쿠젠은 코펜하겐과의 플레이오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고, 레노는 SNS에 손흥민 선수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인 톤날두라는 태그를 걸기도 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조별리그에 진출한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조 1위를 질주했는데요. 당시 레버쿠젠은 조별리그 4차전 제니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로 승리를 거뒀고, 레노는 이 경기가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내 절친한 친구다. 오늘 2골을 넣어줘서 행복하다. 오늘 챔피언스리그에서 증명했듯이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아직 젊은 선수에게 월드클래스란 칭호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레노가 아닐까 싶은데요. 독일 언론들은 레노의 이 인터뷰를 토대로 많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 레노는 손흥민 선수의 은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레버쿠젠은 2014-15 시즌 4부 리그 팀인 마그데부르크와 포칼컵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고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상대 선수의 거친 신경전에 휘말리면서 프로 데뷔 이후 첫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은 이를 극복했고 연장 막판 극적인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를 만든 뒤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요. 레노는 승부차기에서 3번의 선방을 기록하며 페널티킥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졌다면 손흥민 선수가 떠안아야 할 책임감이 더 컸을 것이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레노는 그런 상황을 다행히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킥의 신이라고 불리우던 레노도 레버쿠젠의 챔스 8강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스 16강전에서 또 한 번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레버쿠젠은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하고 맙니다. 레노는 2번의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레버쿠젠은 3명이나 실축하면서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손흥민 선수는 후반 30분에 교체되면서 승부차기 키커로는 나서지 못했는데요. 당시 감독이던 슈미트는 손흥민 선수를 너무 일찍 교체했고 승부차기에서 승부를 보려는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팬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슈미트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불신하는 로저 슈미트 감독을 벗어나 이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흥민이를 자꾸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인정을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레노 사이의 우정은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뛰는 것은 2년 만에 끝이 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레버쿠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찰하노 글루를 비롯한 동료들 그리고 슈미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레노만큼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두 선수는 비교적 빨리 만나게 됩니다.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꿈이었던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2년차 시즌인 20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운명처럼 레버쿠젠과 만나게 됩니다. 레버쿠젠 홈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를 보냈지만 레노를 비롯한 절친했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경기는 0대0으로 비겼고 손흥민 선수는 슈팅 1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토트넘 홈에서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최저 평점을 기록하며 부진했고 팀도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레노를 상대로 6경기에 출전했지만 여전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레노와 적으로 만나는 것은 챔스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악연일 수도 있는 레노와의 인연이 또 이어집니다. 2018-2019 시즌 레노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도 하필이면 토트넘의 라이벌 아스날에 입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같은 팀보다는 적으로 만난 세월이 긴 두 사람. 하지만 북런던 더비에서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큰 긴장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 손흥민 선수는 유효 슈팅을 4개나 기록하며 레노를 괴롭혔지만 레노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모두 선방하면서 그 덕분에 아스날은 토트넘에게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2019-20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릭센의 첫 번째 골에 깃점 역할을 했고 추가골은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PK였지만 2대2로 비겼던 경기에서 레노는 유독 손흥민 선수의 슛을 잘 막아내면서 아스날의 패배를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노 상대 9경기 무득점, 찬스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손흥민 선수에게 레노는 천적과도 같았습니다. 이 경기 후 레노와 한참 얘기를 나눈 손흥민 선수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저도 잘 찼다고 생각했고 레노도 잘 막았어요. 레노 선수가 좋은 골키퍼라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와 전 세계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레노 선수도 자신이 슛을 막은 것을 깜짝 놀라했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저도 그에 대해 잘 압니다. 득점에는 운도 필요해요. 가끔 잘 안 맞아도 들어가는 골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레노는 아스날 시절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북런던 더비에서 선방쇼를 보여주며 입지를 다졌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슛을 유독 잘 막아내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레노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I played with Son in Leverkusen, so I know what he is doing. As a goalkeeper, sometimes you have to read the situation and fingertip safe. If I'm the player, I will go crazy if someone plays like this. He went crazy. He said after to me, "Come on, stop doing that." 그리고 2019-20 시즌 토트넘 홈에서 펼쳐진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는 인터셉트에 이은 골로 아스날전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레노를 상대로 득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아스날의 골키퍼는 레노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경기 직전에 부상을 당한 레노는 출전할 수 없었고 당시 골키퍼는 마르티네스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려였는지 아스날전에서 골키퍼를 가려가며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레노 상대로 골을 넣었던 것은 2020-21 시즌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많은 골들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가마차기 골이었습니다. 레노는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골키퍼였지만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더 각이 큰 가마차기로 더 멀리서 더 강력하게 꽂아 넣은 것인데요. 이 골은 당시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과 동료 선수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골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 중에서도 대표적인 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은 손흥민 선수가 레노 상대로 경기에 출전한 지 10경기째 만에 넣은 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레노 상대로 징크스를 깼지만 또다시 불운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경기인 아스날 홈에서 펼쳐진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19분 만에 교체되는 악재가 발생했고 레노에게도 위기가 닥치면서 두 선수의 맞대결은 또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레노보다는 램즈데일 골키퍼를 선호했기 때문인데요. 레노가 후보로 밀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해도 북런던 더비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전에서 밀린 레노는 아스날을 떠나 풀럼으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레노는 풀럼으로 이적할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친한 선수를 묻는 질문에 우선 오랜 기간 뛴 아스날 동료들과 친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과 가장 오래 알아왔다. 아스날에서 뛸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았다. 손흥민과 나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고 원정 경기를 비슷한 지역으로 갈 때는 같이 만나기도 했다. 레버쿠젠 시절부터 그가 언젠가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소속팀이 아스날이어서 축하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늦게나마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홈구장을 두고 있지만 라이벌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 경기를 갈 때 위치가 비슷하면 만났다는 말이 왠지 짠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레노가 최대 라이벌 아스날을 떠나긴 했어도 여전히 런던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풀럼으로 이적했고 둘은 맞대결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2022-23 시즌 토트넘과 풀럼의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2대1,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더블을 기록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레노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엔 토트넘과 풀럼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선수 간의 또 한 번의 맞대결이 기대됐지만 레노는 넘버원 키퍼라서 컵대회에서 휴식을 취했고 손흥민 선수는 교체 출전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팀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 선수는 레노 상대로 생애 두 번째 골을 넣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홈에서 먼저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풀럼에게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날 득점은 아스날전 원더골처럼 먼 거리에서 때린 가마차기는 아니었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레노가 손쓸 수 없는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He hates it, to be honest. Yeah, he hates it. So yeah, he knows me really well. So, but I don't think about the friendship when we're on the pitch. But he just hates it after the game. He says stop shooting in this corner. And some days he made an unbelievable save because he know me so well.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유독 레노 골키퍼에게 박스 안에서 몸싸움을 걸었는데요. 친한 사이다 보니까 치열한 신경전처럼 보이지 않고 웃으며 장난을 치는 듯 보였습니다. 토트넘과 풀럼은 최근에 또 만났는데요. 풀럼 홈에서 펼쳐진 이 경기에서 풀럼은 3대0으로 토트넘을 완파했고 손흥민 선수는 실망감을 가득 안은 채 인터뷰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전승을 해도 현실적으로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동기부여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승권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트로피가 없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친구 레노 또한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아스날에 있을 때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레노는 당시에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와 레노에게 우승컵을 드는 짜릿한 순간은 은퇴할 때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2011년,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팀에서 최고참이 되어버렸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주장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레노는 2027년까지 풀럼과 계약이 되어 있고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또 한 번의 계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앞으로도 3년 정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보다 은퇴가 빠른 편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레노와 더 오랜 기간 공격수와 골키퍼로 더 많은 맞대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거쳐간 팀에서 동료들과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팀 토트넘에서 가장 절친했던 친구이자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되는 케빈 빈머와의 우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ev, why you're my best friend? Because you're a wonderful guy, you're an honest guy, you're always funny, and yeah, it's nice to have you in the team, and it's nice to spend time with you on the pitch and off the pitch as well. It's always funny with you, and I hope we stay together for many more years here.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우정이 느껴져서 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영상입니다. Who's my best friend? Yeah, many players. My best friend is Kevin Wimmer.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에 항상 빈머를 제일 먼저 말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빈머는 둘 다 2015년에 토트넘에 입단한 동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EPL 입성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영국으로 무대를 바꾸는 것은 적응력이 빠른 선수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잘했던 독일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시간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의 주장이었던 발락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영향력이 별로였고
지금은 같은 팀이 되었지만 베르너도 첼시에서 기대 이하였습니다. 최근 아스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베르츠도 첼시에서는 부진했습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언어가 독일어에서 영어로 바뀐다는 것은 공을 다루는 스포츠지만 팀 스포츠인 축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다고 평가받는 입단 첫 해도 언어 소통의 문제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어 때문에 빈머와 손흥민 선수는 빨리 친해지고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었는데요. Ja, war ja schwer, erste Jahr und ja, zweite Jahr wollte ich unbedingt besser machen als letzte Saison.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입단 당시 독일어는 잘 구사했지만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빈머는 3년 전 인터뷰에서 내가 손흥민보다 조금 더 일찍 토트넘에 합류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다음부터 손흥민은 내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토트넘에서 독일어를 쓰는 선수가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손흥민의 영어 수준은 최악이었다. 일주일에 여러 차례 영어 레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극도로 수줍음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라고 걸음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밝혔는데요. 활발한 성격의 손흥민 선수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입단 후 언어 문제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 스쿼드에는 벨기에 선수인 알더베이럴트와 베르통원이 있었지만 두 선수는 네덜란드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빈머가 유일하게 독일어를 쓰는 선수였는데요. 빈머는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모국어가 독일어이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독일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빈머는 지난해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구단 관계자가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선수가 올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했다. 나는 손흥민이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뛴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독일어를 잘해서 깜짝 놀랐다.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손흥민에게 큰 도움이었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첫날부터 우린 드레싱 룸에서도 옆에 있었고 훈련 밖에서도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빈머와 손흥민 선수는 2014-15 시즌 쾰른과 레버쿠젠의 주전 선수였기 때문에 서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독일어를 잘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빈머는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소니와는 독일에서 상대편으로 2번 경기한 적이 있는데 소니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서 좋았다. 소니는 좋은 선수였고 상대편 선수로 알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몰랐다. 레버쿠젠에서 소니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켰다. 멋진 골을 많이 넣었고 매우 빠른 선수였다. 분데스리가 시절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지만 독일이 아닌 타지에서 만난 빈머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동료로 알게 된 첫날부터 친해졌습니다. 언어도 언어지만 입단 첫 해 두 선수가 처한 현실도 조금은 비슷했습니다. 물론 입단할 때부터 손흥민 선수와 빈머의 기대치와 위상은 차이가 났지만 입단 첫 해 두 선수 모두 고전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빈머는 쾰른에서 주전 선수로 도약했지만 토트넘에서는 베르통원과 알더베이럴트의 백업으로 활약하면서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확고한 주전 선수는 아니었기에 레버쿠젠 시절보다는 출전 횟수가 줄어들면서 언어가 통하는 두 선수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출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빈머의 두 번째 시즌 2016-2017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는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를 떠올릴 때 주목해야 할 경기가 두 경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017년 1월 맨시티와의 경기인데요. 이날 경기 센터백 선발에는 알더베이럴트와 다이어 그리고 케빈 빈머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포백으로 경기하는 게 더 경기 내용이 좋았지만 명장병에 걸린 포체티노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3백 카드를 꺼내들었고 부상 중인 베르통원 대신 빈머가 선발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가 3백을 쓸 때는 데스크라인 중에 손흥민 선수를 거의 제외시켰고 이날도 손흥민 선수는 벤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자 포체티노 감독은 하프타임에 빈머를 손흥민 선수와 교체했고 포메이션을 포백으로 바꿨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맨시티 부임 후 공식 경기 첫 패배를 안겨줬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된 후 골을 기록하면서 2대2 무승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경기는 두 사람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맨시티처럼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 자신을 선발 라인업에서 빼는 것은 팀 경기력에 좋지 않음을 포체티노에게 증명한 경기였고, 또한 시즌 9호 골을 기록하며 박지성, 기성용 선수를 뛰어넘는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최다골을 경신한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빈머에게는 3백일 때도 백업 출전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한 경기였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가 빈머에게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됩니다. 가장 친했던 두 선수이고 같은 포지션 경쟁자는 아니었지만 이 경기를 계기로 두 사람의 위치는 더 극명하게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에게 의미 있는 두 번째 경기는 2017년 4월 스완지 시티와의 원정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결승골을 넣자마자 벤치로 뛰어가서 빈머와 포옹했습니다. 골을 넣은 후 빈머에게 뛰어간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로도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라는 답변을 했고, 이 답변에 대해 빈머는 나는 사실 소니가 골을 넣고 나에게 달려오는지 몰랐어요. 소니가 골을 넣어서 기뻤고 팀이 역전해서 들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벤치로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는데 놀라기도 했고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내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때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국이 아닌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해 준 것 같은데요. 특히 유럽 생활을 오래 한 손흥민 선수에게는 빈머가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케빈 빈머는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예요. 한국에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저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유럽에 나와서 한국에 가까운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중한 친구예요. 어디에도 이런 친구는 없어요 라고 손흥민 선수는 언급했고, 빈머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터뷰에 대해 소니가 나를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가 이렇게 특별하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로 알더웨이럴트가 진실게임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케빈 빈머가 너랑 팀에서 가장 친한 친구냐? 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그렇다 라고 대답했는데 결과는 거짓이라는 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다 보니 서로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빈머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바베큐를 좋아하고요. 소니하고 자주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요. 이번 여름에 대표팀 소집이 끝난 후에 며칠간 한국을 방문할 생각인데 아직 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니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면 소니가 좋은 데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식당들도 데리고 다닐 테니까 한국 방문이 더 기대돼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소니처럼 훌륭한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뭉클한 인터뷰인데요. 그 후 빈머는 시즌이 끝난 후 휴식기에 토트넘의 공식 스폰서인 AIA의 초청으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젓가락질마저 잘한다는 빈머는 손흥민 선수와의 한국 방문을 무척이나 즐겼는데요. 당시 한국에 방문한 토트넘 선수 3명은 카일 워커, 벤 데이비스, 그리고 빈머였습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더 유명한 선수들을 초청하고 싶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빈머를 초청 멤버에 포함시켰고 한국에 와서도 빈머와 좋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것일까요? 그 다음 달에도 빈머는 인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A매치 이후 짧은 휴가를 받은 빈머가 손흥민 선수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일랜드와의 평가전을 끝내고 유럽에서 넘어온 것인데요. 그렇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가능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 오래 머물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던 빈머였지만 2달 후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년 차에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빈머는 백업 센터백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빈머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자 이적이 필요했고 토트넘 구단도 활용 가치가 떨어진 빈머를 팔아 이적료를 챙기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빈머는 그해 8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나 스토크시티로 이적하면서 진한 우정을 나누던 두 선수는 2년 만에 다른 팀이 된 것인데요. 빈머는 스토크시티로 떠날 당시 손흥민 덕분에 런던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도 빈머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선수일 텐데요. 비록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만남이 일단 끝났지만 2년 동안 같이 생활한 군대 동기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입단 동기에 유일하게 언어까지 통했던 두 사람은 계속해서 뜨거운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해 2월 토트넘 SNS에서 공개한 출근길 영상에서 최근에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빈머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면 92년생 동갑이지만 빈머는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고생한 것 같은데요. 토트넘을 떠난 뒤 커리어가 좋진 못합니다. 스토크시티로 이적하자마자 팀이 강등되었는데요. 수비가 좋은 남자의 팀이라는 팀 컬러가 무색하게 그 시즌 스토크시티는 B클럽에게 대량 실점하는 일이 많았고 빈머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빈머가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후 손흥민 선수와도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토트넘의 5대1 대승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로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빈머는 그 후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격려해주고 있는데요. 에버튼전 4대0으로 크게 이긴 뒤 손흥민 선수가 SNS에 데스크라인의 사진을 올리자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자 축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발롱도르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현재 빈머는 여러 클럽을 떠돌다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빈머는 인터뷰에서 난 토트넘을 떠났지만 손흥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아직까지 연락하는 이유다.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선수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 흔치 않다. 그는 정말 최고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극찬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서로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원해지는 게 현실이지만 같은 팀이 아니어도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이틀간의 휴가를 받았을 때 빈머가 있는 독일로 넘어가 같이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징계로 엔트리에 들지 못했을 때 빈머와 간중석에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고 2020년 SNS에서 골 챌린지가 유행할 때는 자신의 대표적인 골로 독일전 득점을 선정한 뒤 그 뒤를 이을 3명의 선수로 기성용, 이강인 선수와 함께 빈머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팀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났고 유명한 선수가 아닌데도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빈머를 자주 소환하고 있는데요. 2019년 레스터 시티전에서 득점을 했을 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빈머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어려웠다. 휴가 때 잠깐이라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날 골은 빈머 덕분에 좋은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빈머의 서로에 대한 애정은 끝이 없는데요. 둘 사이의 우정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아슬란이나 레버쿠젠 시절 레노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토트넘 입단 당시 만난 빈머가 어쩌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